안녕하세요. 언제나 치과의원 원장 김남훈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임플란트 역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과연 최초의 임플란트는 언제 시작되었을까? 라는 의문이 들지 않으시는가요? 옛날에 서기 600년 미라를 보니까 마야인들이 조개 껍질을 우리 하악 전치, 그러니까 아래 앞니에 조개 껍질을 박아서 그런 좀 어떻게 의치처럼 쓰고 있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게 좀 이걸 연구한 결과, 이건 사람이 죽고 나서 조개 껍질을 박았나? 이렇게 알고 봤는데, 그걸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조직학적으로 이제 보니까 실제로 조개 껍데기 주변으로 뼈가 자라 있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이 말은 살아있는 사람의 턱뼈에 조개 껍질을 임플란트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지금 우리가 쓰는 임플란트의 원리랑은 조금 다르지만, 어떤 외부 재료를 우리 몸 안에 넣고 성공적으로 그걸 유착시킨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대 와서 임플란트, 즉 티타늄 금속이 우리 턱뼈에 융합이 되는 이런 원리를 처음 발견해낸 사람은 스웨덴의 브레네막 교수라는 사람입니다. 때는 1962년이에요. 이분이 치과 의사가 아니고 그 정형외과 의사였는데, 뼈가 부러졌을 때 그 피가 어떻게 도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하려고 티타늄 관으로 된 그런 어떤 관측 기구를 토끼 다리뼈에다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관찰을 하고, 이제 관찰이 다 끝났으니까 실험실을 정리를 해보자 하고 이제 토끼 다리에서 그 관을 빼내는데, 아무리 해도 이 관이 빠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연한 그런 기회에 이제 브레네막 교수님이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을 사람 턱뼈에다 쓰면 이가 없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연구를 해야 되니까 스웨덴 쪽에다가 연구비도 받으려고 하고 학계에다가 발표도 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를 해요. 당신은 치과 의사도 아닌데 왜 치과 근처에 기웃거리면서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좀 무시를 당했는데, 그 기간이 자그마치 30년입니다. 이 30년 동안 이 브레네막 교수님은 조용히 사람들한테 이런 실험을 하기도 해요. 처음에는 진짜 이게 될지 모르니까 그 실험실에 있는, 그러니까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팔뚝에다가 이제 이 티타늄을 식립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인데,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티타늄이 뼈랑 융합이 되더라,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1965년에 라르손이라는 좀 선천적으로 악안면 쪽에 기형이 있는 분에게 임플란트 식립을 처음 하게 됩니다. 이분은 결국 40년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이 임플란트가 무리 없이 쓰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얻게 돼요. 이후에 이제 지원도 끊기고 사비를 털어서 클리닉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고로 치아를 다 잃은 사람들, 선천적으로 기형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티타늄으로 임플란트 식립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10년, 15년 이렇게 임상 데이터를 철저하게 이제 구축을 하기 시작하는데, 계속 1980년이 될 때까지 이런 어떤 연구들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게 돼요. 그렇게 연구를 하다가 캐나다 토론토에 조지 자브라는 교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이 교수님이 굉장히 유명한 보철과 교수님이었는데, 이 브레네막 교수님의 연구를 관심 있게 보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진짜 뭔가 그 트렌드를 확 바꿀 만한 어떤 연구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을 토론토 학회에 초청을 합니다. 그게 1980년대 초반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롱텀한 10년, 15년에 해당되는 수많은 케이스들을 치과 의사들한테 발표를 하니까 엄청나게 놀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 이게 좀 승인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한테 티타늄 금속으로 된
그런 임플란트를 사람 턱뼈에 이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돼서 표면 처리 방식이나 어떠한 그런 형태들 발전을 해서 지금에 이르게 되는 그런 재미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발견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보는 좀 그런 거기도 해요. 뭐냐면은 그 많은 본인의 어떤 연구실에 쫓겨나기도 하고 사비를 털어가면서 확신이 있었으니까 브레네막 교수님이 30년 동안 이렇게 한 거거든요. 정말 우연한 기회에 뭔가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발견을 했는데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거를 그렇게 캐치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흔들리는 순간들이 많이 찾아왔을 텐데 우직하게 30년을 버틴 거예요. 빛을 볼 때까지. 이게 생김으로써 정말 이가 없는 사람들한테 많은 축복이 되었고 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었거든요. 옛날에 플레밍의 푸른 곰팡이 발견과 비슷하다. 플레밍의 푸른 곰팡이의 발견도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좀 발견을 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발견이 되었는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이런 우연한 기회를 캐치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좀 재밌지 않나요?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임플란트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임플란트는 어느 정도는 뭐랄까 지금 한 3, 40년 됐죠? 되게 성공률이 되게 높아요. 한 90% 이상, 95% 이상의 성공률을 보이고 사실 여기서 뭐 더 발전을 할 만한 어떤 그런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더 발전을 한다면 고유 신경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치아처럼 신경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런 게 있을 텐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금속과 뼈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그 임플란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현대 와서 처음에는 임플란트가 굉장히 매끈하게 브레네막 임플란트가 굉장히 매끈한 형태로 이제 그 뼈 안에 들어가서 좀 오랜 시간 기다려야지 골 융합이 일어났는데 이거를 좀 거칠게 만들면 어떨까? 또 이 표면을 어떠한 특정한 처리를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골 융합되는 시간을 굉장히 앞당겼습니다. 예전에 브레네막 임플란트는 6개월, 9개월 이렇게 기다리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아래 턱뼈 같은 경우에는 두 달, 세 달만 기다려도 충분한 골 융합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요즘 트렌드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로 가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계산을 하고 CT와 중첩을 시켜서 어느 지점에 정확하게 심으면 될지를 미리 계산을 해서 임플란트를 그대로 집어넣는 그런 그 테크닉들이 발전을 하고 치과에서 쓰이고 있어요. 우리 치과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임플란트 역사와 발전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 영상이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